It's hot outside, hey? Yeah. It's crazy hot. Really? I think after tomorrow maybe it'll cool down, but right now it's really hot. I mean, this is not that cold, that hot for how it is in Mexico, but I don't expect that from here. Yeah, alright. Okay. See ya. Have a good day, bro. 우리 멕시코에서 온 제 룸메이트예요. 우리 친구가 멕시코에서 와서 그런지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밴쿠버 날씨가 뭐 겨울에는 마이너스 한 5도, 그 여름에는 정말 더워봤자 한 30도 정도밖에 안 하는데 목에 겨운 소리를 하는 거죠. 이 날씨가 덥다고 그러는 건. 근데 날씨가 덥건 날씨가 춥건 바이크를 타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제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차간 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차간 주행,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 토픽인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사람이라는 게 참 이기적인 게 반대하시는 부분 대부분이 아마 바이크를 안 타시는 분들일 거고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이 바이크를 타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우선 차간 주행이 뭐냐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차간 주행을. 지금 이렇게 2차선이지 않습니까? 뭐 좌회전 차선 빼면은 제가 2차선에서 이 차 뒤에 쓰지 않고 얘는 지금 우회전하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차 사이에 이렇게 서버리는 거예요. 아, 우선은 앰뷸런스 오니까 뭐 저렇게 빨간불일 때 차 사이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바이크가 차 사이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불법인 나라가 있고 또 불법이 아닌 나라가 있죠.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인 주가 있고 불법이 아닌 주가 있고,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도 차간 주행이 허용되거든요. 그러니까 차들이 110, 120, 130으로 달리고 있어도 그 차 사이를 달릴 수 있어요. 차선을 타면서. 자,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뭐 차간 주행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겠죠.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 불법이라는 거일 텐데, 뭐 법이라는 게 제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5마리 원숭이에 관한 얘기인데요. 어떤 동물원에 원숭이 5마리가 있어요. 근데 그 동물원 사육사가 실험을 하나 해본 거예요. 5마리 원숭이를 따로 놓은 다음에 원숭이 한 마리만 이렇게 실험 공간으로 이렇게 들여보낸 거죠. 근데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나무 위에 바나나를 올려놔요. 있는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나무를 타겠죠. 나무를 탈 때 원숭이한테 물을 뿌려요. 물을 싫어하니까 뭐 소리 지르면서 나무에서 내려오죠.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원숭이가 나무를 안 오릅니다. 다른 원숭이들은 이 상황을 못 봤어요. 이 상황을 못 본 원숭이를 한 마리 더 이렇게 무리 안에 데리고 옵니다. 그 원숭이는 또 자연스럽게 바나나를 보겠고 나무에 오르겠죠. 그때 사육사가 물을 뿌리는데 나무에 오르는 원숭이뿐만 아니라 그 처음 원숭이, 그 물을 이미 많이 맞은 원숭이한테도 물을 뿌려요. 날벼락이지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숭이를 들여보내요. 그 세 번째 원숭이는 또 나무에 오르려고 하겠죠. 바나나를 보고. 근데 이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육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나무에 오를 때 그 두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말려요. 잡아내립니다. 총 5마리 원숭이가 있었는데 나머지 2 원숭이를 또 들여보내요. 오늘 무슨 일이야?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들어온 원숭이 2마리는 나무에 오르려고 하고 선배 원숭이 3마리가 또 말리기 시작합니다. 그 5마리 전부 다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처음 물을 맞은 원숭이 2마리를 빼고 다른 원숭이 2마리를 넣어요.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. 이제는 우리 안에 5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단 한 마리도 왜 내가 이 나무에 올라서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지 모릅니다.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나무를 오르지 않습니다.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돼 라는 법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얘기가 생각나요. 차선 주행이라는 게 불법이면은 그게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지금도 그 불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.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차간 주행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단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불법이다. 그거 외에 단점도 있긴 있겠죠. 뭐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큰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. 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장점은 라이더의 안전입니다. 요즘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폰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신 팔린 운전자들이 많습니다.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박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. 한국은 뭐 모르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이제는 스마트폰에 거의 뭐 중독이 되다시피 한 세대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할 텐데 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고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차를 타시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나셨는데 바로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. 그런 사고가 있으신 후에 저를 엄청 걱정하셨어요. 왜냐면 저는 바이크를 타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어머니가 아니고 저였다면은
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. 그 상황에서 차간 주행을 해서 앞으로 갔다면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이크는 차처럼 에어 컨디션이 없어요. 그래서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덥습니다. 자주 움직여줘야 돼요. 이렇게 말하면은 뭐 바이크 왜 타냐, 그냥 에어 컨디션 있는 차를 타라,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들을, 언제부터 차를 타는 게 당연해진 거고 바이크를 타는 게 비정상적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엄청난 무게의 쇳덩이를 정말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는 차지 바이크가 아니에요. 뭐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깊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. 차간 주행의 장점 세 번째는 지구가 아파하는 걸 좀 덜 할 수 있잖아요. 바이크가 시동을 켜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연비가 꽝입니다. 꽝. 지구가 덜 아프겠죠?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차간 주행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섰어. 그러면 이제 지구가 벌써 한 1000년 정도 수명이 짧아졌습니다. 지구가 지금 울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차간 주행을 해서 저 앞으로 간다, 그러면 덜 아프겠죠. 차간 주행의 장점 네 번째는 라이더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통체증을 줄여드립니다.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? 바이크가 차간 주행을 하면은 2차선인 도로를 3차선으로 만드는 거예요. 아무런 피해도 없이. 그 누구에도 피해가 가지 않았어요. 바이커가 그렇게 해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. 차간 주행을 하는 바이크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걸 보면은 왠지 새치기 하는 것 같고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, 인간이라는 게. 왜냐면 이기적이니까. 우리는 잘 생각하면은 피해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단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기분이 나쁜 거죠. 지금 방금 저도 이 차가 저를 앞질러 갔는데 기분이 좀 나빴어 방금. 그래서 지금 방금 울컥했어요. 피해가는 게 없었어요, 제가 지금 앞질러 가서. 차간 주행의 장점 다섯 번째, 이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, 약간 운전하시는 분들 바이크 보시면 불평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시끄럽다, 바이크 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나쁜 시선으로 보시잖아요. 근데 차간 주행을 해서, 제가 예를 또 들을게요. 제가 이렇게 차간 주행을 해서 가운데 쓴 다음에 이렇게 갔어. 저 뒤에 있는 차들, 불평 불만하시고 계셨던 차들, 저 바이크 저거 시끄러운 저거 그랬던 분들 차간 주행을 해서 고통을 덜어드렸어요. 저가 보이지도 않고 차간 주행을 해서 앞으로 질러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시고 끝입니다.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약간 좀 재밌게 얘기해 본 건데요.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서로를 위한 거니까.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동의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의하시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정말 단순히 제 의견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차간 주행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단점이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. 불법이라는 거 단지. 그리고 벌금이 꽤 셉니다, 캐나다 같은 경우는. 제가 그 원숭이 얘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라는 게 쓸데없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동의를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, 라이더들 같이 화합을 해서 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캐나다도 차간 주행을 요즘 합법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차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. 참 웃기죠, 생각해 보면은. 바이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차간 주행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분들이 이젠 차들이 불편해질 거 생각하니까 그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말이 좀 많아질 수 있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저도 바이크 타기 전에는 뭐 차간 주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식이 됐을 것 같은데,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좀 더 기분 좋은 토픽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. 빠이.